자, 조미, 수호, 통상, 통상, 조야 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자, 미국과 맺었던, 그러니까 서양과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야, 일단은. 알겠습니까? 근데 대상은 서양이 아니지? 맞죠? 그러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내용 자체는 불평등했던 거였지. 하지만 많이 개선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몰랐던 거예요, 당신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개선됐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게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얘들아, 이게 맺어지게 된 배경, 얘들아, 배경. 자, 우리가 개항을 목표로 해가지고 근대화를 개화 정책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하면서 개화파들이 등용됐는데, 사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안 그래요? 너네가 만약에 생각해봐. 뭔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 침략적인 서양과 수교를 맺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것 같지 않니? 당신 입장에서도.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선택해가지고 일단은 불평등 조약을 맺었지만 그 노하우를 이제 알게 됐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서양과 수교하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되게 불만 세력들이 많았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양과 맺는다는 자체가. 근데 하필이면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또 뭘까? 미국.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최초가 된 건 미국이야. 왜 미국을 선택하게 됐을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야지. 그냥이요. 아, 그냥? 세상에 그냥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맞잖아. 너네가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삼성 거 살 수도 있고, 애플을 살 수도 있고, 아이폰을 살 수도 있고, LG를 살 수 있잖아. 근데 선택하는 이유 있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도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니, 얘네들이? 나라 자체가. 식민지였잖아. 영국이 식민지로 시작했잖아요. 들어본 적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얘네들이 독립한 거잖아. 1779년에 미국 독립혁명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완전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알겠나요? 얘네들은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그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침략적인 어떤 서양 국가는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서양 애들 중에서도 좀 착해 보이는 애야, 이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기항했던 건, 일본이 사실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 거라고 생각조차 했겠냐고, 그 당시에는. 안 했고, 일본이 그래도 근대 조약을 먼저 맺었고, 이래니까 좀 만만해 보이니까, 또 미국과 수교한 경험이 있으니까, 영국과 하기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셌거든요, 걔네들은 그 당시에. 또 뭐 아편 수입하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너네 아편 시장 열어! 이러면 우리가 아편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할 수 있는 나라. 알겠습니까? 프랑스는 또 골치 아픈 게 천주교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카톨릭의 나라였거든요. 걔네들하고 수교했다가 우리나라가 카톨릭 국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나마 조금 착해 보였어요. 물론 나쁜 놈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과 처음 접근하게 됐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난 들어봤을 거야, 중학교 때. 결정적 계기는, 우리 일본과 내가 지난 시간에 수교하면서 설명 안 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강화도 조약 맺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이제 다시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보냈었거든? 이러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일본에 보내는 걸 갖다 수신사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수신사. 그러니까 1차 수신사라 부르는 게 김기수라는 사람이었어요. 1876년에 그 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그 해에 1차 수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류하는 어떤 사절단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일본의 어떤 근대화를 보고 듣기 위해서 간 거지만.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건데, 두 번째 사절단이 뭐가 있냐면 1880년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뭔 책을 하나 가져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뭔 책을. 홍집이요? 홍집.
1880년에 김봉지. 아, 기봉집이 2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수신사 설명했지? 수신사. 가서 이제 외국의 문화를 보고 들어오는 게 목적인 사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일단은. 자, 2차 수신사로 떠나게 됐는데, 그때 가져온 책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게 너네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들어봤니?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이거 시험 문제 완전 자주 나왔을 텐데요. 조선 책략. 이 책이 뭔 내용이 있습니까? 얘가 이제 가져온 책이야. 기봉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거 누가 쓴 책이냐면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 사람 국적은 청나라 사람이야. 오케이? 그 청나라 사람이었던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 황준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조선 책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어떤 외교 전략을 갖다가 나름대로 코칭해주는 책이라고. 책략. 너네 이거 기억나니? 이 내용의 핵심은?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 막 교류 안 하면 망한다 그거 아니에요? 교류 안 하면 망한다는 이미 우리 알고 있었고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조선의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친중 기억나나? 친중, 결일본. 친중이요?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뭐라고? 좀 더 교류를 자주 하고, 마지막에 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잖아. 뭘 하라고 했다고? 뭐라고? 기억해봐.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이거. 응? 쌤, 친중 옆에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친중, 결일본. 일본과 결합하자. 조선이. 조선 책략. 조선의 전략. 외교 전략.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더 결합하고, 마지막에 연미국 기억 안 나니? 연미국. 기억나지? 그래. 연미국. 이게 연미국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 이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라고 청나라가 조선에게 코치해준 책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또 중국말 잘 듣잖아, 그 당시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처럼 또는 러시아처럼 막 침략적인 나라가 아니니까 너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호를 개방해서 교류를 하면은 이득이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과 수교하는 방향을 한번 정해보시오 라고 이제 코칭을 해준 게 바로 조선 책략이라고 한 책입니다. 고종은 이 책을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종은 이 쓰레기네. 이대로 한번 해볼까 했을까? 이대로 한번 해볼까? 후자죠. 이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 중국도 권장하고 있고 조선 내부에서도 서양과 수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서 이거 강화도까지 맺은 상태에서 이제 서양과는 수교할 때가 됐다. 서양과 좀 교류를 해보자 해가지고 선택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서양과 수교하는 국가로 미국이 된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교섭이 진행되게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1882년에 이렇게 적어놨죠. 1882년에 드디어 수교가 됩니다. 그 수교가 되는 그 조약령이 뭐라고? 그 조약문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 불러요. 자, 우리가 이미 일본과 그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됐어. 이미 1882년이니까 몇 년 흘렀어? 몇 년 흘렸어요? 강화도장 맺고. 계산해봐. 연도를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한 6년 지났잖아요. 맞죠?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그 조선의 경험도 많이 쌓였단 말이야.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준다는 게 뭐였냐면, 불호, 그 다음에 무역규칙, 이거 설명 안 해줬거든요, 아직. 책에도 그냥 책에만 나오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 설명 안 해주고 있는데, 뒤에 가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이 부분 다루게 될 텐데,
무역규칙과 부록에는 일본과 교역한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일본 화폐 사용 문제라든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세권 설정 문제 이런 것들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관세권 설정 안 했어요. 너네 관세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 맞지? 너네는 맞죠?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 어? 아, 알고 있네요. 미안해요. 알고 있는데 모른다 해가지고. 관세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국가가 다른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매기는 세금이야, 관세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는 몰랐지. 알겠습니까? 외국과 무역을 안 해봤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때는 일본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안 매긴 무관세였어, 무관세. 오케이?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로 파는 물건이 뭐였을까? 그 당시 일본에다가 파는 물건? 뭘 팔았겠니 우리가 일본에다가? 아, 인삼. 일본 애들이 인삼 데스까? 와타시와 인삼 호이시 데스 하면서 막 인삼 사 먹었을까요? 막 그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필요했던 식량이에요, 식량. 알겠어요? 식량을 주로 가져갔었고, 우리는 쌀이잖아. 쌀을 유출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갖다 아마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실제로 1883년에 모든 게 개정돼요. 그 내용이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근대화라고 하는 거, 개항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을 살 때 좀 불평등한 조약을 맺더라도, 약정을 맺더라도 나중에 바꾸면 되거든요. 시간 지나가지고. 그러면 되는 문제야, 사실. 알겠습니까? 되는 문제라서 크게 뭐 문제 될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1882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이제 미국과 수교가 한참 진행되던 그 시점에, 요거보다 1882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 두 개만 맺어지게 돼요. 지금 배우는 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지만, 나 다음 시간에 이모군란 얘기를 할 거야. 1882년에 하는 이모군란이거든요. 강인갑, 동갑, 을화독 때 너네 기억나니? 왼쪽 화면이 잘린다고? 이거 잘려요? 잘렸을 거야, 약간. 알겠어? 조금 잘려요. 됐니? 화면 더 넓혔어요. 자, 이러면 내한테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 조금 더 줄일까? 됐냐? 야, 역시. 혼자 방송하는 이제 방송 전문가입니다. 자, 1882년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미수호 통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인 조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문제였어, 사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너네 들어봤을 거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어디서 듣긴 했는데. 외우기 힘들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알겠어요? 나중에 할 거야. 하여튼 그게 엉망진창이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게 좋게 맺어지지 못했어요. 많이 내줬어요. 내준 것도 많아. 그렇지만 일본과 맺었던 이 불평등 조약을 많이 개선했던 조약이 또 이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살펴볼까요? 알겠습니까?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내용 중에 거중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중조정. 말이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운데 이 거중조정 조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거야. 만약에 조선이 다른 외국과 뭔가 문제가 생겼어. 영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거중조정. 사실 우리가 그 당시 강자일까 약자일까? 약자죠. 우리 이제 세계 무대에 처음 나오는 약자라고. 너네 월드컵에 처음 나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봐요. 완전 발리겠죠. 그렇지만 좀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것처럼 우리 이제 4강까지 갔던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축구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강해졌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거중조정은 일종의 뭐냐면 이제 이건 청나라도 포함됩니다. 알겠어요? 청과 일본이 뭔가 부당한 조약을 해올 때 이걸 갖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청나라라든가 일본이 뭔가 우리한테 부당한 요구를 해와. 그러면은 미국을 불러들여가지고 약간 이거 조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찬스 카드. 알겠습니까? 괜찮은 거죠. 거중조정 조항. 요거 집어넣어놨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거는 물론 미국에게도 뭐를 허용했냐면 치외법권을 허용해요. 치외법권.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영사재판권이죠. 영사재판권.
채권을 갖다가 허용해 준 건데, 근데 이게 이 치해복권 문제는 얘들아, 일본에게도 내줬지만, 영사재판권 내줬지만, 이걸 갖다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조선법을 갖다가 적용하겠다고 하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재판소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근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영사재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겠다는, 자기들이 재판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어떤 반박의 여지가 없었던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일본도 이건 마찬가지였던 거야. 처음에 미국에게 이 치해복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기 나라 재판소가 없는데 어떡하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가 재판할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걸 조정하려면은 얘들아, 영사재판권 이거 허용 안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근대적인 재판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법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근대화가 하는 과정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거중조정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거중조정이 말이 어려운 거 맞아. 거중조정은 책에도 안 나올 거야, 아마. 나오나, 이거? 거중조정. 나오는데. 중요하네요. 그러면, 거중조정, 다시. 우리나라가 청나라나 일본 사이에서 뭔가 무역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을 하다가 뭔가 분쟁이 생겼어. 이해됩니까? 분쟁이 생겼으면 우리 둘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 일본하고 우리하고 계속 저거들이 맞다고 주장할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 끝까지 이게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맞다고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국제질서에서 지금은 유엔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국제기구가 생겼지만 그 당시 유엔 같은 거 없었다고. 이해됩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뭔가 분쟁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전쟁 치는 수밖에 없다고, 자기 맞다고. 근데 이 당시에서는 일본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과도 수교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그 사이에서 좀 판단해 줄 수 있는, 내가 맞다, 내가 주장하는데, 일로 와봐. 이게 누가 맞지 좀 들어봐.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들어봐. 좀 판단 좀 해줘.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중조정은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국제기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너네 국제연맹, 국제연합 생기는 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와서야 국제기구가 만들어지잖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힘이 세면 장땡이었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을 예로 드는 거지만 미국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조정해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약자니까 되게 좋은 조항이라고,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역시 난 설명충이야. 충은 아니고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다 이해했어요. 자, 거중조정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사재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좀 이게 아쉬운 거야. 이게 조미수 통상조약에 있어가지고 가장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이건 미국한테 처음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얘들아 그러고 이게 최혜국 조항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미국한테 처음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순서가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1882년을 공부할 때는 이모군란과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거든요, 사실. 알겠습니까? 뒤에 나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하긴 힘든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해야지 이해가 돼요. 최혜국 대우 조항을 처음 설정한 거는 청나라한테 먼저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이게 스텝이 꼬인 거라고. 되게 이건 미국한테는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면 최혜국 조항이 뭘까? 너네 중학교 때 들어봤는 친구도 있겠지만, 최혜국 조항은 뭐냐면 일종의 다 준 거예요. 이건 진짜 쪼코와 같은 거라서, 미국과 이렇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잖아. 맞지? 만약에 이 내용을 개정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미국하고 또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무역 규칙을 만들고 또 개정하면 되는 거야, 사실. 근데 이 조항을 넣어주면서, 최혜국 조항을 넣어주면서 이 미국은 완전히 땡큐가 된 게, 앞으로 조선은 미국 말고도 계속 수교해 나갈 거 아니야. 맞죠? 지금 일본하고도 했었고, 안 배웠지만 청나라하고도 했습니다.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이라고 했어요. 장정이야. 조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하는 거거든. 그 이후에도 이제 영국, 프랑스하고 계속 조약을 맺어 나가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나라들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무역 규칙을 조항을 계속 내주겠나 안 주겠나? 걸겠나 안 걸겠나? 당연히 걸겠지. 조선에다가 요구하겠죠. 그러면은 미국은 새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예나가 샘하고 이제 처음 사귀기로 했어. 오케이? 오해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반응이 그렇게 하면, 쌤 싫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사귀기로 했다고 치자고. 너한테, 이제 사귀는 기념으로 내가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 줄게. 알겠어요? 반지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예나가 하는 요구는, 앞으로 그러면 있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앞으로 다른 여자 만날 때 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한테 대줘!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박예나가. 알겠어요? 걔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 그럼 나한테도 다이아몬드 목걸이 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동으로. 최국 조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모든 유리한 조항을 갖다가 다 맞춰서 해주겠다는 그런 조항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겁니다. 이거 사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미국에게만 설정되게 되면 얘들아, 다른 나라는 설정 안 해달라 그러겠니? 다른 나라 똑같이 해달라 그러겠죠. 이해됩니까? 영국, 프랑스도 똑같이 해달라 그럽니다.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되게 불평등한 조약인데, 이게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있잖아. 평가받아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최초로 관세권을 선택하게 돼요, 관세권. 요거, 요거 좀 적어줘. 관세권을 갖다가 이렇게 보장받게 돼요. 미국 정말 좋은 나라다, 맞죠? 우리한테서 세금 매겨도 된다고 이렇게 막 해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럴까요? 야, 미국 왜 자기 나라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도 된다고 이걸 해줬을까요? 자기 나라 물건들을 이제 다 조선에 들어올 때 관세를 매겨도 돼 이렇게 해줬을까요? 생각해봐. 응?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사실. 좋은 거라고. 좋은 거긴 한데, 미국이 이걸 보장해준 이유는, 얘나야, 이거 슬픈데 되게 이렇게 들어봐요. 이게 슬퍼. 어차피, 미국은 조선에게 물건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미국 물건을 갖다, 조선 뭐 인구수 얼마 된다고, 여기 갖다 팔 물건도 없고요. 가져올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사실, 뭔가 상업적으로 뭔가 교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권 설정해 준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역규칙 일본과 맺었던 여기에 관세권 설정이 안 됐었다고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도 이제 미국에게도 관세를 매길 수 있으니까 일본에게도 요구하는지 거꾸로 너네도 이제 관세를 매길 거라고. 그래서 1883년에 일본에게도 이거 이제 개정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혈 통상장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일본에게도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바뀌게 돼요. 근데 이거 어쨌든 미국에게는 큰 불만도 안 됐고, 알겠습니까? 불만도 안 됐고,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조항이었던 게 관세권 설정을 최초로 이게 설정할 수 했다는 것 자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모든 국가에게도 관세를 매길 수 있었게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긍정적인 조약의 어떤 과정들이라고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서양과 최초로 맺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알겠습니까? 되게 안타까운 건 이거라는 거. 최혜국 조항 이거는 너무 많이 내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도 이걸 다 똑같이 대우하게 됩니다. 일본에게조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이 문제가 됐죠. 알겠습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대충 이렇게 설명하면 됐고, 이거 의의는 뭐 방금 다 얘기했어요. 의의.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서양과 맺은 뭐라고?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 알겠습니까? 너네 강화도 조약만 자꾸 기억하는데, 강화도 조약은 근대 조약 자체가 최초였던 거였고, 또 우리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첫 친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서양애들 중에 첫 번째 친구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되게 가깝죠. 지금 가까웠던이 아니고 가까워요.
지금도 가까운 나라.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거고. 또 얘들아 이게 이 이후에 얘들아 우리 미국하고도 수교했으니까 이제 친구 먹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 나라 이제 가가지고 좀 이제 구경도 하고 할 수 있잖아, 맞죠?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나라 정치 체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볼 필요가 있잖아. 친구 집에 한번 방문해 볼까? 우리 일본 집에도 방문했지. 그건 뭐라 했습니까? 일본 집에 방문하는 그 수신사라고 했던 거였고, 미국하고도 친구 먹었으니까 미국에도 이제 방문해 봐야지. 그걸 갖다 뭐라 부를까? 보빙사라 불렀어요. 알겠어요. 보빙사. 알겠어요? 보빙사를 파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이제 나갔던 거야.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라든가 또는 왜? 누가 부른대? 왜? 수업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나요? 갔다 와! 내가 갔다 오라 했잖아. 내 그런 거까지 허락받지 말라고. 온라인 수업 중에는 갔다 와. 알겠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대신. 알겠냐? 내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는지 내가 화면 찾아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 수업 중에. 알겠어요? 너네 여기 있으면 갔다 오는 건 문 열고 나가는 건 볼 수 있겠지만 그거 확인 안 되기 때문에 꼭 돌아와야 된다. 알겠어요? 수업 끝나기 전까지 찾아오세요. 알겠어요? 똥 끊고 찾아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하여튼 보빙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라든가 청나라죠. 일본에 간접적으로 뭔가 서양 문화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했다면 직접 떠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서양으로 떠났던 사건이 바로 이 보빙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누군지도 좀 알아둡시다. 홍영식, 그 다음에 서광범, 홍영식이. 알겠어요? 그럼 유길준, 되게 유명한 사람. 길준이, 이런 분들. 이게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때 뭐 어떻게 해? 우리끼리 수업하는 거니까.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이분들이 보빙사로 미국에 처음으로 파견됐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너네, 이게 되게 웃긴 얘기 되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네 고려시대를 갖다가 제대로 공부해봐서 모르겠지만, 고려시대는 정말, 인터내셔널한 나라였어서, 고려시대는.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코리아가 됐는지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코리아야?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려를 갖다가 알려줘가지고 지금도 코리아 된 거는 다 초등학교 때 알고 있는 사실 아니니? 병난도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근데 고려시대는 그때는 정말 글로벌한 나라가 고려였습니다. 알겠어요? 얼마나 글로벌했냐면 왕족들도 국제결혼했었거든요. 기억나나? 고려시대 왕들 다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했던 거. 다문화 가정이었다니, 이 왕실 자체가. 알겠나요? 그 정도였는데, 조선은 정말 폐쇄적인 나라였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좀 동아시아사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까지 할 필요 없고. 여튼, 조선은 되게 폐쇄적인 나라로 갖다가 500년간 유지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서양이라고 한 나라를 중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를 처음 본 거야.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얘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대통령까지 만났다? 유길준하고 서방이 대통령 만났어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 길보어인가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 만나고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보통 서양 애들은 아니, 생각을 해봐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외국이라면 청나라밖에 없어가지고 중국 나라 없었는데, 이 서양 애들을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만났어. 거기서 넙죽 절을 합니다. 전하. 그 앞에서 절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게 당황스럽지. 자기들 문화하고 다르니까. 보통 대통령도 그냥, 헬로. 오바마 봤죠? 오바마. 알겠습니까? 이렇게 인사 바바바 하고, what's your name?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그냥 대통령이라도, 알겠습니까?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우리 황제를 만나는 거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전하. 되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이제 보빙사는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본 거야. 처음 보고, 이제 그걸 보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조선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쳤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양을 점차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아가기 시작하고, 물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막 앞으로도 계속 개항해 나갔지만 그 개항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좀 중구난방이었고 국제 무대